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창면 님이 어제 경북 영천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산에는 단풍이, 들에는 황금들판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아름답게 들으며 출근합니다. 오, 아름답게. 저희 방송이 아름다우니까 아름답게 들리는 거겠죠? 그럼요. 왜 비웃어요 지금? 아니요, 좋아서 웃은 겁니다. 그래요? 네. 미니로 박정환님, 힘찬 목요일 아침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이지만 시선 집중 들으며 세상도 맑고 하늘도 맑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역시 시선 집중 내용이 맑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네, 좋네요. 네, 오늘은 일관되게 좀 아름다운 인사로 골라봤습니다. AS 타임 가시죠. 네, 지난 화요일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사과 요구에 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거절을 했다. 이 소식을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짚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요구한 게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속어 발언 논란이 터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에 윤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여러 번 해왔다. 이런 게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도 사과 요구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거듭된 사과 요구와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대통령,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진표 의장이 왜 그 사과 요구를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시정연설은 예고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시정연설이 한참 전부터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따라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김진표 의장이 뛰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시정연설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되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가겠다. 감수하겠다. 이 그러니까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클레마티스 님이 네. 사과도 많이 나오는 계절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라고 웃음 표시랑 보내주셨는데요. 사과. 네. 알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언론이 가장 주목한 건 조상준 기조실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서 처리됐다라는 그 내용인데요. 네. 언론이 궁금증을 표한 대목은 왜 사의 표명을 도대체 갑자기 했느냐. 그리고 왜 원장은 패싱하고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직접 했는가.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별별 썰이 다 나오더라고요. 건강상의 이유, 무슨 비리 혐의가 포착이 됐다, 원장과 네.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인될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워낙 보도가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저희는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다른 걸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말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좀 확인이 돼야 얘기를 해주죠. 하나 확인할 수는 있죠. 왜 국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한테 사의 표명을 했는가?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서 확인될 수 있는 건 원장하고 사이는 안 좋았나 보다. 이건 확인될 수 있는 거겠죠. 아이고, 국정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조실장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임명권자에게 의사표명을 한 것이어서 패싱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구급 공무원이 자기 사표 냈는데 대통령한테 냅니까?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저는 국정원 관계자의 반박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네.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가 짚어볼 내용은 뭔가요? 바로 이 발표 내용에 그러니까 주목해보려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합참 발표 51분 전에 이대준 씨의 표류를 인지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도자료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게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51분 전에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월북 관련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주시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은 SI 첩보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봐요. 그러니까 국정원조차 SI 그러니까 특수정보에 의존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특수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북 판단의 최초 근거가 SI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자면 제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 회의에서 월북으로 몰고 가기로 하고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월북 판단은 임의로 조작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나름 근거를 갖고 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월북이라는 단어만 들어있을지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장 표현이었다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러면 굳이 조작할 이유, 동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청와대 회의에서 월북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첩보 삭제를 지시해야 되는 동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SI를 삭제를 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조합이.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최초 논란 당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그럼 SI 공개하자. 네. 이거 있잖아요. 특수정보 공개하자. 이게 전면 공개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를 하자. 국회의원들에게만이라도.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뒤에 공개됐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여기서 뭔가 단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퍼즐은 맞춰져야 되는데 맞춰지는 게 아니라 충돌을 지금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건영 의원이 전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요 지금 한 문장에 의존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 해석에 의거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은 이 SI를 봤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건데 만약에 감사원에서 이 SI를 보고 그리고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해법은 SI 공개뿐인가요? 아니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자.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시비 붙다. 그래 그럼 민증 까 이러잖아요. 네. 좀 비유가 그런 거예요? 네, 비유가 안 맞네요. 그러면 하여간 몇 사에 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제 단순한 머리로는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공개를 할지 이거는 사실 이 논란에 처음부터 제기가 됐었던 얘기인데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여야 정치권이 합의하고 또는 정부가 이걸 수긍할 것이냐 이게 또 숙제로 남는 건데 아니 어차피 근데 이제 뭐 서욱청 국방장관이랑 이미 구속됐고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네. 그럼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판부가 SI 어떤 관련 부분의 어떤 그 제출을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제한적으로만 재판부만 본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방법이 이제 그 동원되는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672님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 두서없이 파헤치다 보니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과연 이 엇박자의 끝이 어딘지 근본적으로 엇박자인지 아닌지 이걸 좀 살피려면 SI 공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자리에 출연해서 아니 서버에 다 남아있고 국방부가 원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삭제 지시하는 그런 바보짓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국정원은 국정원에 2가지 서버가 있고 이 중 메인 서버는 보고서 삭제가 불가능한데 첩보를 저장하거나 배포하는 서버는 자료 삭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 이전에는 이 같은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다. 라고 또 어제 국감에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그 드리는 말씀 포인트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네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월북 판단을 내린 주체들이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첩보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원본 남아있고 뭐 복사본과의 관계 이런 건 일단 둘째 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헷갈리죠. 네. 그러면 근본해법이 있는 게 아니냐. 요거까지 정리를 하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넘어갈까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주한 중국 대사가 나섰어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싱하이밍 대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룰이 있습니다. 완전히 룰에 따라서 한 것인데 한국도 뭐 한국의 당 중요한 당은 지금 2개 있습니다. 그 룰도 있잖아요. 한국 국민회의도 룰을 바꿔가지고 당 뭐 비대위 하시지 않아요. 예. 오케이 뭐 했습니다. 정진서 또 되시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한국어를 참 잘하신다. 저희도 인터뷰 해봤지만 네. 한국어를 참 잘하신다. 근데 국민의힘은 발음이 안 되시는군요. 네. 네,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름을 말하면서 중국의 그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조금 묘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산당 당이고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당이고 그래서 당의 룰을 따라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취지잖아요. 간단히 네. 이야기를 하면. 참 묘한 발언인데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대국 집권 여당 상황을 끌어들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편으로 보면 뭐 비판하거나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포인트를 비껴간 것 같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사가 상대국 내정에 대해서는 원래 발언하지 않는 것이 룰이거든요. 싱하이밍 대사가 이야기하는 그 룰. 그러면 상대국 집권 여당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룰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까요? 안 들어가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꼭 적절한 어떤 발언 같지는 않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발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마저 들어주시죠. 대만 문제는 중국 국내 전쟁 때문에 패배해서 대만은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중국입니다. 대만 독립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와이는 독립하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무료이라는 것은 누가 무료하고 싶습니까? 같은 피를 같은 민족인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노력하지만 독립하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입해서 독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 발언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대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을 거듭 확인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날아온 다른 뉴스하고 조합을 하면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어제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회의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그러니까 미국이죠. 우리는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협력할 것이다. 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도요? 예, 대만 자유를 위해서 한국과 뭘 협력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그러니까 기울인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협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대만 자유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협력을 하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싱하이밍 대에서 뭐 센 발언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네, 제주도가 독립하면 봐주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일부를 빼내서 대만에 투입하는 시나리오가 뭐 종종 나오던데 이건 뭐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군대 물론 주한미군의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하지만 넘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하게 된다면 한중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은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궁금하고 그래서 정부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 혹시 이 대만 자유를 위한 한미 협력 관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짚었던 이제 그 시진핑 산 연임에 대해서 이제 축하한다는 서한은 정부가 또 그날 저녁에 바로 보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서한은 일단 보냈으니까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 원칙도 좀 국민한테 밝혀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귀토리님이 싱하이밍 대사 말대로라면 우리와 북한 관계에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5696님은 남이 자기네들한테 뭐라고 하면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들은 우리 내정에 좀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문 검증 등 연구윤리는 대학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검증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긴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냥 국민들 검증 결과 존중한다,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평가를 좀 해볼까요? 뭐 자신을 발탁한 인사권자의 배우자 문제이다 보니까 어쩌면 뭐 입장은 검증하고 말 것도 없이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이주호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향을 미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대 검증 결과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주호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을 빌려서 표현하면 대학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된 상태입니다. 포인트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아니라 그 논문에 대한 검증의 적정성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팔짱 끼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권한을 발동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냐. 사실은 추가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동문들이 제기한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이 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는 있겠지만 국민대가 재판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조차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뭐가 더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네,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할지 조금 청문회에서 또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시선 집중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엽니다. 총 11명의 정부 인사가 참석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민생을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와라 주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생중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 회의가? 맞아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보도가 90분이었는데 오늘 아침 보도는 80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이거의 뭐 진행상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